네, 이번 순서는요, 직무에 관련된 깨알 같은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지피지기 100점 100승 시간입니다. 네,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직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강민혁 대표님 또 반갑습니다. 또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역할을 또 맡고 계시네요. 네. 예. 자, 오늘 살펴볼 직무는 어떤 직무일까요? 네, 오늘 직무는 경영기획관리 직무입니다. 경영기획관리 직무. 이 직무에 대해서 많이들 또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직접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일단은 지금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한국 경제가 굉장히 위기다라는 아주 우울한 소식들을 많이 접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중국의 고도 성장도 이제 멈추고 있고 미국의 양적 완화라든지 대외적으로 굉장히 리스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외 리스크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 기존의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조선, 철강 등이 위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 말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중추적으로 수행하는 직무가 바로 경영기획관리 직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직무를 한번 선택 한번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경영기획관리하면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참 많이 봤던 그런 멋있죠? 직무죠. 네.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회사에서 네.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이렇게 좀 멋있는 직무인지 어떤지 궁금해요. 일단은 저도 멋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삼성이랑 CJ에서 인사 업무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야근이 많았거든요. 인사팀에서. 근데 항상 기획팀 불이 꺼지기 전에 저희가 갔었거든요. 그만큼 경영기획관리 직무는 굉장히 야근도 많고 업무 강도가 굉장히 세질 정도로 굉장히 좀 뭐랄까 보여지는 거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기업의 이런 생존을 좌지우지하는 미래 먹거리를 검토하고 우리 회사의 지금 현황을 명확하게 꿰뚫어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CEO와 그 지근거리에서 그런 고민을 함께 하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핑크빛 그런 직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경영기획관리 직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 이 직무에 관심 있는 분들 아마 회사의 그 직무 소개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좀 수집을 했을 거예요. 좀 딱딱한 표현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일단은 회사의 그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을 좀 수립하는 게 가장 큰 업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 본부별로 또 그 사업 기획을 맞춰주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먹거리를 좀 고민하는 게 첫 번째고요. 경영 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새로운 먹거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다음 달 매출 계획이 뭐 1억인데 우리가 1억을 좀 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안에서 뭐 리스크라든지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진단해가지고 약간 개선하는 약간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또 포괄적이고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알기 쉽게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혹시 두 분께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가장 오래된 기업. 그냥 왠지 삼성일 것 같은데. 사실 100년이 넘는 기업이 별로 없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혹시 그 CF에서 사람이 미래다. 혹시 이 CF 네, 봤어요. 두산인가요? 바로 맞습니다. 두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 바로 두산이거든요. 1896년도에 이제 두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제 상점이죠. 그 당시에는 상점이 개발이 됐고 그 후에 쭉 발전이 됐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 김태진 아나운서 특히 이제 술을 좀 좋아하시는데 그 처음처럼이라는 그 술을 아시잖아요. 그게 지금 롯데 거지만 사실 그 전에는 두산에서 그걸 운영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롯데에 매각을 하면서 이제 두산이 변화를 시도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공업 기업으로 이제 변신을 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경영기획이라는 것은 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도 끊임없이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자원을 우리 중공업 그룹으로 가자 해가지고 불필요한 것들을 다 매각을 하고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려보면 오늘 좀 퀴즈를 많이 했는데 그 CJ에서 이제 식용유를 만들고 있잖아요. 혹시 식용유는 콩으로 만들 텐데 그 콩을 식용유를 만들고 콩 껍질을 어디다 버릴까요? 콩 껍질. 재활용하나요? 처음 들어보는 질문인데. 거의 정답과 가까운데 그 CJ 제일제당은 저희가 알고 있는 스팸이라든지 뭐 햇반 이렇게 먹는 것만 만드는 줄 알겠지만
그 한 굉장히 중요한 사업부가 사료 사업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콩으로 식용유를 만들고 그 콩 껍질을 다시 갈아가지고 사료로 만들어서 대팝니다. 예, 즉 이 사업 기획, 이 경영 기획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과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끊임없는 연계 사업들을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벌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다음에 경영 관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만약에 두 분께서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이 시청자들께서도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다라고 하면 제일 큰 고민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수익을 많이 내야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남겨야죠. 맞습니다. 근데 그건 기본이고 예. 지금도 수익을 남기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느냐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예.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단순하게 새로운 것을 하게 되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다지면서 가지를 이렇게 치고 나가는 약간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해서 좀 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주시니까 정말 귀에 쏙쏙 맞습니다. 들어오네요. 정말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경영기획관리 직무 담당자에게 혹은 지원하는 취업준비생에게 기업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열정과 창의성만 있으면 된다라고 직무 소개에 나와 있을 텐데 네. 그건 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직무 소개만 너무 보지 마시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숫자를 다루는 직무이다 보니까 경영학, 경제학, 그다음 회계학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요구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경영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감히해서 제가 봤을 때 사장님 뭐 이런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바로 진짜 날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 지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지표를 갖추기 위해서는 현업에 있는 뭐 영업팀, 마케팅팀, 연구개발팀의 다양한 지표들을 실시간으로 객관적으로 가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표들을 얻기 위해서는 메일을 보내주세요. 그 사람들이 보내주느냐? 절대 안 보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해가지고 뭐 이런 상황이고 얘기해야 되고 즉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좀 회계와 관련된 지식은 물론이고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가공할 수 있는 분석력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 이 점도 꼭 기억을 하시고 네. 좀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영기획관리 직무에 관련해서도 카더라 통신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하나를 좀 파헤쳐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스펙자만 합격한다. 이런 카더라 통신이 있더라고요. 이건 사실일까요? 일단 카더라 통신 치고는 예. 굉장히 정확한 그래요?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인사팀에 합격했을 때 경쟁률이 500대 1 정도 됐어요. 근데 인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지식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 센스로 뽑는 거기 때문에 허수 지원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경영기획 같은 경우에는 그런 허수 지원자가 많이 없어요. 다 어느 정도 자격이 갖춰진 애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스펙자가 합격하는 게 저는 현실인 것 같고요. 네. 보통 이 기업이 1000명 정도가 되면 우리가 이제 대기업 물론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1000명 정도 되면 대기업이라고 잡는데 1000명이라고 하면 대졸공채 1년에 보통 한 100명 정도 뽑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중에 그럼 경영기획 몇 명 뽑느냐? 한 2명 정도도 뽑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고스펙자가 뽑힐 수밖에 예, 아무래도 치열하겠네요. 이게 스펙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뽑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스펙이 깔리고 그 위에 굉장히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나 이 업무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꺾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직무에 관심이 있으면 꾸준하게 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걸 쟁취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포기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럼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경영기획관리 직무 지원하시는 분들 아마 이 코너 반드시 찾아보셨을 겁니다. 끝으로 그분들에게 뭘 준비해라. 예,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이미 서두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지식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걸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답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인이 경영기획 관리에 관심이 있으면 최소한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밸류 체인, 즉 이 업종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본인의 비전과 회사의 비전이 일치되지 않으면 절대로 경영기획 전공자로서, 직무자로서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비전이 예를 들어서 이 먹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이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면 자기의 비전과 맞는 회사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노력하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지피지기 백전백승 시간에는요, 경영기획 관리 직무에 대해서 강민혁 대표님과 함께 낱낱이 좀 파헤쳐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